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와 마주합니다. 할머니와 외손자가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다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난이 만든 비극과 마주칩니다. 소리 좋아요. 이미 오래전 끊겨버린 전기. 손주의 언 손을 녹이려 할머니는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저 가난했을 뿐인데 그 탓에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 생활과 주위의 무관심 속에 뜻하지 않은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도 불편하고 차라리 외면하고픈 아픔입니다. 화려한 장미가 예리한 가시를 품듯 아름다운 겨울 풍경 속엔 고통도 존재합니다. 외로운 곳을 더욱 외지게 하고 고독한 이를 오래도록 홀로 있게 하는 시간. 그것이 겨울입니다. 마을 있다가 추위와 폭설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 일부러 찾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야, 뭐 하세요? 아니 뭐 해놔라 그래. 밥 하세요? 에? 먹일 가족이 없으니 밥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할머니. 딱 허기를 달랠 정도만 드십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이 속에 암이 걸려서 죽고, 아이고. 큰 아들은 또 술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래. 그래. 너무 많이 한이 되셨겠네.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데 그러잖아.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신 뒤 홀로 된 할머니. 그런 할머니를 매년 찾아와주는 이가 있다는데요. 조언년 할머니가 황금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연탄을 들고 매해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온답니다. 벌써 9년째라고 하는데요. 매주 띄우느라 그래. 아유, 매주 띄우시는 거예요, 방에다가? 고기 따뜻해서 거기다 하잖아. 혼자 사시는 분한테. 할머니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준 이는 바로 이 편지 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크게 해요. 귀가 어두워 잘 안 들려. 크게. 알아서 크게 읽어드릴게. 자, 10월 한파가 8년 만에 추위가 오나 봅니다. 홀로 고향을 지키해 주시는 독거 어르신께 겨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적지만 연탄 몇 장 값 30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한테 편지를 좀 해줘야지 되는데 못해요. 편지를 해줘요? 언니? 이거 고맙다고. 힘든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나눠준 편지. 기분 좋은 이 이야기가 마을을 찾아온 건 지난 2004년 봄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땐 그저 평범한 편지는 우편배달부의 가방에 실린 채 금가면 사무소로 찾아왔는데요. 매해 2번씩 배달되는 편지 안엔 돈도 함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3통 받았어요. 3통? 그전에는 금액도 조금 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100만 원에서 또 올해 11월 달에 또 50만 원, 총 250만 원을 해주셨어요. 불경기인 올해엔 3번씩이나 도움을 줬습니다. 수표를 보내면서 도와줄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는다는 편지의 주인공은 창동 1. 넝일? 넝이? 넝상? 별명인 걸까요? 이름은 매번 바꿔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실명이신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요. 9년간 19통의 편지를 보낸 얼굴 없는 천사.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유가 또 그걸 말해도 좀 보낼 수 있는 여유 가진 사람이 이 사람으로 보면은 자식도 없고 돈은 많이 벌었고 자식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어요. 집 사줘야지 가르쳐줘야지 뭐 직업 잡아야지 뭐 해주게 하다 보면 이럴 여유가 없지. 지금은 그래요.
워낙 돈이 많아 생색 한번 내지 않는 걸까요?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추운 겨울이 오니 어려운 분들이 머리에 그려집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방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연탄 1000장과 대금 30만 원을 보내드리오니 어려운 이웃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꼼꼼합니다. 자신이 보낸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쓸지를 꼭 정해주는데요. 편지가 아니었다면 이 겨울 황씨 할아버지 댁을 들여다봐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게 손주분. 이혼을 한 뒤 손주를 맡기고 떠난 아들 노 부부가 17년간 손주를 키웠습니다. 돈 같은 거 용돈도 한 번 못 줘도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 이거. 그거 데리고 밭에 가서 밭을 매면 엊그서 밭을 매면 할머니 차고 이래요. 보니까 모기가 뜯어갖고는 아주 얼굴이 매련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호미를 집어내버리고 막 울었어요. 불쌍해서. 너무 불쌍하고 힘이 없이 키우다 보니까. 편지를 앞에 두고 갑자기 큰 절을 하는 할머니. 편지가 은인이라는데요. 연탄뿐 아니라 손자의 책값까지 보태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고맙고 힘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너무 큰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 힘이 생긴 거고.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요? 가난한 형편에 암까지 걸린 할머니가 겨우 5살 어린 손녀를 시장에 버렸다는 이야기를 절대 흘려듣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가난이 만들어내는 비극을, 현실이 그려내는 참담함을 또렷이 바라보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편지의 주인공에게 걱정스런 변화가 엿보인다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필체가 이렇게 많이 그래도 힘이 있어 보이는데 최근에 온 편지일수록 이렇게 힘도 없고 점점 더 알아보기 힘들게 이렇게 쓰는 거니까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아니면 어디 편찮으신 건지 이렇게 더 늦기 전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데 이름도 주소도 몰라 막막하답니다. 그런데 안준기. 가끔 안준기라는 이름도 쓰는 그는 고향이 금가면이라는 단서를 남겼는데요. 수표를 동봉하며 남긴 주소들을 찾아가 그를 수소문해봐야겠습니다. 안성기. 그분 성함이 안준기 씨였는데. 첫 번째 주소지엔 안준기 씨가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안 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인데요. 형님, 안준기가 아니고는 저기밖에 없잖아? 종백이 작아나 봐? 고향을 떠났다고 하더니. 그 오래됐죠, 떠난 자가. 틀림없어 그 사람이. 그래요? 확실한 거. 이장님의 도움으로 고향이 금가면인 안준기 씨를 찾았습니다. 일사천리로 주소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안준기 선생님 만나요. 맞습니다. 드디어 만나는 걸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준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딱 봐도 인상이 좋은 이분 안준기 씨입니다.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여쭤볼 말씀이 있어가지고. 예. 성함이 안준기. 준기. 예.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금가면이에요. 선생님 죄송한데 선생님 성함 한 번만 좀 써볼 수 있겠어요? 그가 19통의 편지를 보낸 사람일까요?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편지의 것과 안준기 씨의 필체가 살짝 다른데요. 몰래 한 선행이 들킬까 일부러 다르게 쓰신 걸까요? 금가면사무소에
매년 9년째 그 성금 기부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부? 난 안 했는데. 기부를 한 적이 없다는데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안준기 씨가 있답니다. 금감면에 마사리에 있는 사람이 안준기가 하나 있었어요. 연세가? 그 사람은 뭐 한 70가까이 됐을까? 근데 죽었어요, 그 사람. 그래요. 이미 고인이 된 안준기 씨가 편지를 보낸 천사일까요? 가장 최근에 배달된 이 편지의 소인은 11월인데요. 그러니까 오래전 사망한 안준기 씨는 편지의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안준기 씨가 존재하는 걸까요? 무엇이 이 일을 가능케 했을까요? 9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찌 일이 한결같을까요? 농촌에서 어렵게 남이 밥을 먹을 때 죽을 먹으며 남이 죽을 먹을 때 물을 마시며 살아온 옛날이 있기에 배우고 싶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군요. 적지만 고향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적은 글귀엔 그의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의 고달픔, 배우지 못한 애달픔이 녹아 있습니다. 가난,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처절하게 파괴하는지 그는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족과 평소 거의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나눔이 몸에 밴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이 깊지 않고서야 9년 동안 선행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새로 찾은 그에 대한 단서, 그가 보낸 수표입니다. 수표는 이미 좋은데 썼지만 그 번호가 편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는데 수표 번호로 그 보내신 분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번호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이 번호만으로는 저희가 조회가 안 돼요. 특히 그래요? 지점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발행된 그 지점마다 번호가 중복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앞에 뭐 지로 코드가 또 있어요. 은행 코드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미 써버린 수표, 이제 그를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감사하다고 이 주소로 사과를 2박스를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편지가 다시 왔어요. 며칠 전 얘기 들었습니다. 사과를 보냈다는 말에 전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반송하기로 했으니 저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총 4개의 주소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주소지엔 그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3개의 주소입니다. 목적지 주변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교도소인데? 그런데 2번째 주소지가 교도소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인데요. 편지의 주인공과 이곳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혹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용서받기 위해 나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일까요? 9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편지를 보낸 그는 큰 죄를 지은 인물인 걸까요? 더욱 편지의 주인공이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